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내일이 드디어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두 근사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아쉽게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포근한 날씨 탓에 눈은 안 올 거라고 하는데요. 대신 밤하늘을 장식해줄 보름달, 바로 럭키문이 뜬다고 합니다. 럭키문은 크리스마스 밤에 뜨는 이 보름달을 의미하는데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연인이나 또 가족과 함께 소원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수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네. 혹시 계획 있으세요? 저녁에 저는 애들하고 네. 같이 식사하려고 예약해놨습니다. 정말 좋으시겠어요. 네. 오늘 그러면 칼질 하러 가시는 건가요? 뭐 칼질도 하고 이거 마시기도 하고 해야 되겠죠?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또 따님분들에게도 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 시장 얘기를 해보면요.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장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 후반에 갑자기 좀 코스피가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1990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이제 제가 보는 어떤 지수의 목표가가 상단 밴드가 2005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2009포인트 찍고 내려왔는데요. 주봉상 보도 2019포인트가 거의 박스권 상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서 한 2시 이후부터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다음에 대용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차익 실현도 일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주말에 대한 어떤 연휴에 대한 경계감도 같이 적용돼서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실망이 아주 큰데요. 왜냐면 이제 2000포인트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끝판에 보니까 종가에 1990입니다. 근데 오늘 기관들이 투신권은 이제 안 샀는데 투신권이 좀 판 것 같고요. 끝판에 2시 넘어서. 그다음에 금융 투자는 공격적으로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투신권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배당 관련된 것은 좀 올라가는데 차익 실현이 오늘 2시 이후부터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 이제 금융 투자 쪽에만 주로 프로그램에서 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끝판 종가 근처에서는 주로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거꾸로 이제 내려갔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이후 되면 이제 배당 관련된 이제 긍정적 모멘텀은 거의 사라지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수급에 대한 특히 금융 투자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축소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량 자체가,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당분간 한 1, 2주 동안 조정받지 않을까, 연초에 오히려 조정장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인 만큼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좀 하락으로 양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VVIP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여기 전주예요. 전라도 전주요? 네. 네, 맛집이 많기로 굉장히 유명하던데. 네. 네, 반찬이 굉장히 푸짐하게 나오잖아요. 예. 네. 뭐, 상이 쓰러질 정도로 많이 나오지요. 상이 쓰러질 정도로, 네. 예. 이렇게 푸짐하게 또 시청자님의 종목들도 수익률이 푸짐하게 또 크게 나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매매는 좀 어떠세요? 뭐, 글쎄요.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TV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는데요? 한 1년 좀 넘었어요. 네. 1년 좀 넘으셨고, 한 2년 덜 되신 거죠? 네. 지금 근데 저희가 보니까 다시 시작한 지 2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도 주식을 하셨었나 봐요. 전에는 조금, 그냥 손만 댔다가 네. 손실을 좀 보고, 이제 그냥 그만뒀는데, 네. 다시 또, 금리는 싸고, 그래서 조금 수익이라도 올려볼까 하고 손을 댔는데 만만치 않네요. 네, 저축 이자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주식을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셔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규모라면은 네, 지금 뭐 네. X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예, 거의 한 뭐 2억 조금 넘어요. 네, 꽤 많은 돈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지금 근데 주식을 그럼 하시면서 좀 노후 자금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세요? 아, 예. 내가 나이가 많아요. 네. 60대 후반인데, 이제 노후 자금을 조금 늘려볼까 하고, 네. 손을 댄 것인지, 예, 손실이 크네요. 네. 그 주로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뭐 참고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 뭐, TV 쳐다보고, 네. 뭐, 누구와 상의하는 것도 없이 그냥 TV 보고, 제가 그냥 결정하고 그래요. 아, TV 보고 그러니까 추천주 위주로 보시는 거죠? 예.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종목들을 참고하시면서 그리고 네. 좀 개인 의사에 맞게 또 선택을 하시는 건데 예. 지금 가장 궁금하신 점이 어떤 거세요? 지금 뭐, 종목이 몇 개 있는데, 네. 얘들이 많이 내려가고, 그래서, 네. 앞으로 그 손절을 해야 할 것인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할 것인가, 이게 좀 알고 싶고, 네. 앞으로 전망도 좀 알고 싶고, 네.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조금 계속해서 이거를 들고 가도 되는지가 좀 궁금하신 것 같고 예, 또 예. 종목들의 전망, 향후 어떻게 나아갈 건지 그것도 궁금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것도 주식은 있고, 언제 네네. 또 손절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모르겠고.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청자님이 좀 종목을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되는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저희가 필요하죠? 네, 작년부터 다시 주식을 하셨다니까 이제 올 상반기에 4월까지 한 대형주가 좋았습니다. 그때 대형주를 가지고 수익을 못 내셨으면 그 이후엔 대형주 상당히 안 좋았죠. 지수도 안 갔으니까 오히려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종목을 이제 대충 포트폴리오 보니까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수 시점이 조금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장기 투자 이렇게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드신 분들은 장기 투자를 뭐 5년, 10년 보고 할 수가 좀 쉽지 않죠. 그죠? 하지만 장기 투자를 꼭 5년, 10년, 1년 들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쌀 때 사서 이제 비쌀 때 팔면 되죠. 1년 동안 안 걸립니다. 수익 많이 내는 것은. 그래서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 중에 기업 실적이 성장 가능한 그런 종목들로 투자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근데 보면 SK텔레콤, 두산중업, KTNG 이렇게 성장주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산업이 성장하고 그런 주식 위주로 조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가치를 주로 보시는데요.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 가치 배당도 좋습니다. 이 종목들이 전부 다. 밸류에이션 가치도 좋지만, 현재 저평가된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개선돼야 됩니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만 기업의 목적을 부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창출하지 않을 때는 이익이 줄어든다지 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밸류에이션 가치보다 어떤 실적 개선 폭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작으면서 배당 수익률까지 하면 좋죠. 그래서 배당을 많이 준 종목 좋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주로 배당을 좀 많이 높이 주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크가 좀 작으면서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위주로 또 가시고, 그 다음에 비중 조절이 아주 장기 투자는 비중 조절이 중요한데요. 자, 비중 조절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장기를 내가 사서 수익이 나면 좀 들고 가겠다 하면, 아니면 손실 나면 추가 물타겠다 하면 꼭 반드시 비중은 한 20%만 사시고 20% 이하 사시고, 그 다음에 비중을 추가할 때는 많이 빠졌을 때 이 종목을 손절하지 않을 종목이라면 그때 비중을 한 10% 정도 추가한다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살 때는 꼭 한 15% 정도 사시고, 그 다음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한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기 투자는 실적이 성장되는 걸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을 체크를 못 하시면 결국은 성장이 상당히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꼭 체크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또 저희 또 시청자분의 또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 가지고 계시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SK텔레콤, 네. 예, 26만 원에 45%고요. 네. KTNG 97,700원에 20%, 동아ST 13만 6천 원에 10%, 두산중공업 24,000원에 10%, 예, 나머지는 현금으로 있습니다.
네, 현금 15%는 항상 이 정도로 두고 계신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데 배당을 보고 들어가신 거죠? 예, 그랬죠. 음, 배당을 많이 준다고 있어서, 네. 그도 들어갔는데, 손실이 크네요. 네, 지금 비중도 가장 커서 좀 걱정이 되실 네.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오늘 많이 올랐죠? 네, 그래도, 네. 매수가가 높아서. 네, 매수가까지는 못 갔는데, 네, 그래도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이었는데, 동아 ST는 그래도 수익권이시네요. 네, 약간요. 네, 이건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거세요? 제약주다 그래서, 네. TV에서 제약주에서, 샀는데, 네, 이게,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버리네요. 네, 그리고는 그냥 올라갈지도 모르고 자꾸 흘러내리고 있어서, 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 네. 손절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차익 실현을 좀 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고, KTNG도 수익권에 있으신데, 이것도 언제까지 들고 가실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네. 배당 전에 팔라고 그랬어요. 이게 내일이나 팔까 하는데, 네, 내일까지 팔면은, 배당 안 받고, 그래서 그래야 할라나, 네. 할라나, 예. 네, 그럼 저희가 구체적인 이런 진단 같은 경우는 전문가님과 함께 또 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해 예. 보세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예. 네. 이제 SK텔레콤 비중이 가장 높네요. 그죠? 45%. 그냥 처음에 한 번에 45% 사신 거 아니면 계속 물 타신 거예요? 물 탔어요. 물 타셨어요? 물 타시고 예. 단가가 26만인데요? 예, 처음에는 28만 대 사셨죠? 높은 가격에 샀거든요. 네, 사고 또 사고. 그래서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물 타실 때 내려올 때 그냥 사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렇게 내려올 때도 하락이 파동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락했다가 또 다시 반등해요. 그 두 번째 또 하락합니다. 또 반등해요. 그래도 사지 말고 일단 세 번째 하락하면 그때 반등할 때 사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비중을 애초에 살 때 한 20% 정도 사셨나요, 처음에? 예. 그죠? 그렇게 사면 20% 샀으니까 그냥 끝까지 평가 28만 사서 평가손이 나와도 25만 나왔으면 한 30만 빠졌어요. 그죠? 그래도 물 타지 말고 기다리면 다시 22만 대 이렇게 왔을 때 물 탔을 때는 단가가 24만 예. 5만 이렇게 낮춰지잖아요. 20% 샀다가 그죠? 그걸 꼭 하셔야 되는데 물론 SK텔레콤은 배당을 지금 현재 3.7% 한 4%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시청자분께 사신 단가로 보면 한 3.7% 정도 나올 걸로 보여요. 근데 예. 빠진 게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지금 10% 예. 빠졌어요. 그래서 배당 목적으로 좀 산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SK텔레콤이 아마 사신 단가를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갈 때 괜찮을 때 사셨어요. 그래서 내려오니까 예. 계속 좀 사고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SK텔레콤이 계속 산업이 이렇게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고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예, 그랬죠.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의 성장이- 기업이고. 예. 네. 통신주잖아요. 그죠? 예. 그전에 이제 통신주가 스마트폰 되면서 같이 데이터도 많이 소비하고 해서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이 요금제에 따라서 이 회사는 수익이 나오잖아요. 요금에 따라. 그죠? 그러면 예. 요금제를 요즘 음성통화 29,900원짜리 가입하면 음성통화 거의 무제한으로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음성통화를 많이 하더라도 요금이 회사 실적이 높아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 요금제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면 요금이 늘어나는 그래서 무제한 데이터를 쓰신 분들한테 실제로 회사는 이익이 커져요. 근데 데이터 요금제도 딱 정액제로 가면서 이 전체 매출 자체도 그렇지만 이익이 개선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주가가 계속 안 좋게 된 거거든요. 다른 통신은 우리나라에 이제 가점 사업자니까 그렇더라도 성장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좀 줄었습니다. 매출액이 한 2.4% 줄었고요. 그다음 영업이익도 8%나 줄었거든요. 8.6%. 그렇다는 것은 매출이 증가 안 되고 줄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익은 더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음성 쪽에서 요금이 많이 줄었구나. 정액제로 가면서. 그리고 데이터는 아직까지
유의미하게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주식이 회사 실적 보니까 4분기 정도부터는 좀 좋아지는 거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분기부터 이제 반전해서 음성 데이터 요금이 조금 올라가고요. 내년에는 데이터 트래픽이 아주 증가될 거로 보여요. 그래서 데이터 쪽에서 수익성을 좀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상향하지 않더라도 무제한 요금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즘 동영상 이런 거 보려면 무제한 요금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요금제 상향 효과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개선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CJ 헬로비전 인수했는데 주가는 안 갔었잖아요. 왜냐하면 과연 CJ 헬로비전 인수해서 이제 케이블 쪽에 지금 CJ 헬로비전 인수를 하게 되면 MS 비중이 한 20%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광고라든지 콘텐츠 판매에 대해서 수익성이 기여합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당장은 없어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면 좀 좋아지는데, 근데 내년에 예상 실적으로 저희 기관들이 주로 예측한 게 이 회사의 예상 주당 순이익 27,000원이에요. 그럼 10배면 27만 원이거든요. 근데 과연 통신주가 성장주가 아닌데 27만 10배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지금 전체 시장이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적정 주가가 27만 내외인 거예요. 그래서 적정 주가에 처음에 사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주가를 보면 내년 예상 실적 8.7배인데 올해 예상 실적을 봤을 때 지금 PER이 11배예요. 시장보다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상 실적 미리 그래서 사용한다더라도 27만 원, 8만 원 정도가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좀 비싸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반등할 때 저는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이번에 배당 받으시고 지금 오늘은 이제 배당은 받고요.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주가는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악재도 다 반영됐고 CJ 헬로비전에 대한 악재도 다 반영됐고 이제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반등할 때 파시는데요. 지금은 팔지 마시고 그리고 이 SK텔레콤도 있죠. 옛날에는 잘 갔는데 지금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게 컨텐츠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주가가 못 갔습니다. 30만 3천 찍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추세적인 상승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만 남았습니다. 특별한 어떤 수익성을 갖다 주면 그래서 반등할 때 꼭 파셔야 되는데요. 그 파신 단가가 25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5만 5천 아니면 26만 원 정도. 그래서 25만 원대에서 26만 원 사이 들어가면 그때는 비중을 일단 최소한 절반은 줄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상담한다든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반등을 줄 겁니다. 25만 원 한 3천 원이나 5천 정도까지. 그러면 그때 좀 파시고 이번에 배당 다 받으시고 그리고 이 종목은 배당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 번 사서 절대 안 파는 경우도 많거든요. 20만 원에 샀을 경우에 배당이 9,200원 정도, 9,400원 매년 주니까 올해도 배당은 뭐 그 정도 이상 줄 거로 보여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사가지고 계속 연간 한 3, 4% 배당을 받으니까 그냥 안 팔고 계속 있으면 배당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 투자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간 투자 가지고 장기 투자자는 연기금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 지난번에 저점을 찍었다. 22만 2,500원은. 이렇게 보시고요. 좀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은 이제 두산중공업 갖고 계시는데 두산중공업은 오늘 23,100원 왔다가 다시 좀 내려갔잖아요. 오늘 이제 시가총액 100위 중에 상승률 1위가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왜 오늘 이 장이 마이너스로 8.57 갔는데 장중에도 계속 상위권으로 가서 올라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이제 실장님의 사신 단가보다는 지금 한 1,150원 손실이지만 이 종목이 지난번에 24,000원 가다가 못 갔어요. 그런데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매일 그죠? 이제 수급 체크는 하시죠. 누가 샀는지. 그래서 연기금이 오늘도 11만 4천 주 사고 계속 샀어요. 언제부터 샀냐면 11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샀습니다. 배당이 이 종목도 한 3.7% 정도 배당이 되거든요. 배당이 아주 크죠, 그죠?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사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뭐 거의 본전에 마찬가지예요. 배당이 한 750, 1,000원 정도 나올 거로 보이니까. 그래서 되는데 이 종목이 그동안에 요즘 이제 이렇게 주가들이 안 좋은 게 경기민간 뭐 조선주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계주들 이런 두산중공업은 마찬가지지만 외국인이 계속 팔았어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올해 3조쯤 순매도 했는데 6월부터 13조나 팔았어요. 그런데 이 두산중공업도 이게 많이 팔았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제 3일 전부터 안 팔고 있어요. 왜 안 파냐면 이게 자회사 전체적 자회사라든지 이런 게 실적이 부진했는데 그동안. 근데 이제부터 내년부터 실적이 개선되고요. 구조조정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구조조정이 자회사들. 그래서 올해 수주 목표가 8조였는데 목표 이상 했고요. 8조 5천억 정도 내외. 그리고 내년에 목표 수주가 한 9조 정도 될 텐데 9조 이상을 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이제 베트남의 도시 SOC 개발을 많이 하면 그에 대한 발전소는 거의 경쟁력이 이 두산중공 아직 큽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향후에 성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특히 우리 국내에서도 뭐 발전소나 여러 가지 담수화 시설을 하면 두산중공이 거의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 발전소 기술력 아주 좋고요.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상태고요. 우리 원전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가. 우리가 올해는 적자예요. 근데 내년부터는 흑자가 돌아서서 EPS가 한 730원. 그래서 내년에는 2017년도 주가가 예상 실적이 반영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2010년 1,600원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는 PER이 높은 거라는 거죠. 32,000원 정도 하면 PER 20배인데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 이익이 나는 3%대 나는 회사예요.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가뭄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소나 뭐 댐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건설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자력은 수출도 하고 베트남에 대한 수혜 TPP. 그래서 이런 건 좋고 악재가 다 반영됐다. 이제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끝난 회사들 주가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못 가고 있었어요. 시장이 조금만 이제 지수가 2,100 이상 가고 하면 이 종목도 3만 원대는 쉽게 갑니다. 지난번에 4월 달에 2만 원 초에서 3만 원대 갔죠.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하락 악재가 다 반영이 됐고요. 추세적으로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박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6,000원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이게 3개가 나왔고요. 전체 주봉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 상승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이것도 배당 뭐 하기 전에 판다 그러니까 아니라 배당 받으시고 천천히 내년 한 봄쯤거 이렇게 가셔도 되지 않을까 보고 비중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벌어봐서 얼마 벌겠어요. 내려간다면 만약에 장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뭐 다음 내년 초에 급락한다 그러면 오히려 10%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동아ST 아까 궁금하시다 그래 제약주를 이제 사셔서 그날 이게 동아ST가 비형 감염제 바라클 제네릭이 이제 미리 시장을 선점해가지고 현재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슈퍼박테리아 항생제도 러닝 로열티. 이 러닝 로열티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러닝 로열티라는 것은 제약사가 판매할수록 그에 대한 기술료를 계속 받으니까 러닝 로열티 계약하는 거와 그냥 단순히 기술 수출랑 완전히 다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단순히 이제 기술 수출만 한 거고 그다음에 이 런닝 동아ST는 런닝 로열티하고 그다음에 코롱생명 이런 것도 나중에 하면 런닝 로열티 개념으로 수출을 합니다. 기술 계약을. 그래서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보장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동아ST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슈퍼박테리아 쪽에 항생제 시벡스트로가 런닝 로열티에서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나 성장할지 그래도 보면 이 성장성은 재무제표로 보면 거의 성장성은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올해보다 내년 예상 실적 EPS 6,500원이거든요. 지금 13만이면 PER이 20배인데 저평가는 아니고요. 고평가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PBR 2.0배니까 여기서 한 50%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런데 ROE가 8.5배죠. 8.5배가 아니라 8.5%입니다. 8.5%고 그 다음에 OPM이 10%예요. 영업 마진이. 그래서 10%니까 뭐 성장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장 괜찮은 회사다. 이렇게 보고 향후 임상이라든가 이런 게 보게 되면 이 회사의 성장성은 앞으로 좀 크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10% 사가지고 과연 13만 대 사서 계속 들고 갈지 여부죠. 만약에 내려가면 추가로 매수해도 돼요. 근데 시세가 거의 끝났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약주 대다수가 물론 성장하는 산업이에요. 성장한 산업은 조금 손실 난다고 팔지 않아도 됩니다. 내려가면 더 사면 되니까 비중 10%니까. 그래도 과연 내가 13만 원 사가지고 이 단가가 너무 높지 않나. 제가 한 11만 원 정도 샀다면 뭐 팔았다 다시 산다 아니면 그냥 더 사도 된다 내려가면. 그런데 13만 원대 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익 구간이잖아요. 조금. 그래서 저는 지금 굳이 팔 필요는 없지만 손절선을 반드시 지켜주시라. 손절선을 보게 되면 단기적인 손절선입니다. 단기 손절선이 13만 5천이고요.
그리고 단기적 13만 5천 원이 깨지면 일단 팔고 다시 산다고 생각하시면 저 밑에 한 11만 원 초반 정도는 지지될 걸로 보여요. 만약에 장이 안 전체적으로 내려간다면. 그래서 네. 좀 그때 좀 추가로 사시고요. 제가 월봉을 보더라도 만약에 월봉이 여기서 꺾인다면 13만 월봉서 13만 3천 2천 원이 붕괴된다면 13만까지 붕괴된다면 일단 파셔야 됩니다. 그래 이거 월봉으로 조정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다음 달 1월 달에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양봉 치면서 그래야만 되고 안 가면 일단 빠져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지난번 고점을 이번에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거의 단기적이 제약주는 저는 바이오주는 거의 고점을 찍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약 바이오주들이 주로 이렇게 한 10배 갔잖아요. 한미약품도 10배 가고 대다수 몇 배 갔어요. 그죠? 한 번 10배 간 주식이 다시 조정받으면 이런 업종 자체가 2, 3년을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요 중에서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 중에 실적까지 받쳐주는 회사들은 내년에도 따로 움직일 거 보여요. 이젠 전 업종이 가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됐다면 그 중에 좋은 쪽으로 돈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회사는 그러면 바이오 중에서는 동아이스티 한미약품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술적 매매를 하셔도 되고 지금 요 종목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갖고 갈지 아니면 번전이라 지키고 나중에 내려가면 더 살지 뭐 아니면 그냥 손절 안 하고 있다가 저 11만 가면 더 추가 10% 한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KTNG는 뭐 다시 13만 5천 원이 네 13만 5천이 단기고요. 어떤 경우도 13만 원 지켜주셔야 됩니다. 종가 기준입니다. 내려가면 매도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매도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KTNG는 이제 수익 중이잖아요. 네, 약간. 네, 수익 중이죠. 그래서 KTNG는 잘 하셨네요. 어쨌든, 하셨는데, KTNG가 그동안 담배값 인상하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매출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래서 3분기까지 매출액 줄었다가, 이 KTNG가 배당도 물론 많이 줘요. 배당도 많이 주는데, 매출이 줄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매출액이. 왜 그런가 하면, 이 담배값을 인상했다고 담배 피우시는 안 피우진 않잖아요, 그죠? 끊어보려고 노력했다 실패하고, 이게 중독성이기 때문에 다시 또 피워요, 그죠? 그래서 고객 수요가 그렇게 줄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태로 보셔야만 이제는 다시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는 올해는 아주 좋아요. 왜 좋으냐면, 작년에 담배 재고가 작년에는 뭐 2,000에 판 게 지금 3,000에 팔면 작년에 재고가 올해 파는 거 1분기에 상반기에 판 것은 이익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원가에 대비해서 판매가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익이 올해 영업이익은 아주 좋았어요. 작년 대비 영업이익 20%나 증가됐어요. 근데 내년에 영업이익 줄어요. 왜냐면 올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도 전체 고객인 담배를 소비하는 층들이 고객 수는 그렇게 줄진 않거든요.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끊었다가 다시 피운다든지 한다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실적에는 문제가 없고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올해 담배 수요는 줄었지만 내년에는 담배 판매가 다시 늘 걸로 보여요. 올해 대비 10% 느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내년에는 신흥시장에 아마 진출해서 성공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고가의 어떤 담배들이 좀 팔리면 신흥시장에서 성장성은 확보가 된다. 그리고 보면 지금 PER이 15배인데요. 이것은 안정적인 독점적인 기업이죠. 그죠? 그래서 PER을 고평가를 좀 받아도 15배 받아도 특히 고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주로 뭐 8만 원 정도 내감 사면 되고 12만 원대 가면 팔면 되고 그렇게 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영업 마진이 29.6%예요. 영업 판매에서 한 29.6% 마진이 생기니까 아주 좋은 회사죠. 그죠? 경기와 별로 무관하고. 그래서 안정적 주가 흐름이 지금 팔 때가 아니고 월요일날 팔지 마시고 일단 갖고 가셔서 배당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 받고 바로 빠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1월 초에 잠깐 그 전에부터 빠졌어요. 이게 작년에는 2014년도 12월 1일부터 작년에 배당도 물론 작년도 배당 많이 줬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급락한 것은 배당 때문에 급락한 게 아니라 담배값 인상이라면 수요가 많이 줄 거라 해서 급락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12월 29일 그때부터 올라갔어요. 그죠? 주식이. 올라갔다가 다시 행보하다 지금 올라왔죠. 그럼 뭐 지금 당장 여기서 배당 받고 파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담배도 이제 판매도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만 원대는 사고 14만 원대 내라 그거 팔면 그 팔고 이익 실현하고 12만 오면 늘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연간 20-30% 수익 내고 배당도 받고 그러면 좋죠. 아, 예. 네. 그러니까 제가 SK 텔레콤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얘는 이제 그러니까 배당 받은 후에 25만 5천 원 오면 매도해라.
그렇게 네,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장기로 들고 가지 예. 마시고요. 네. 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아,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도움 네. 많이 되셨죠? 예,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언제든지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서 진단을 원하는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올라오고 있고요. 아스트, 쇼박스, 데코네니 등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종목들은 선별해서요. 해외 선물 시장 먼저 본 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